2007년 부모님과 함께 포르투갈로 놀러왔던 매들린 맥켄. 그런데 리조트 안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사라지고 맙니다. 당시 매들린의 부모는 아이들을 재운 뒤 인근 레스토랑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리조트 방으로 돌아온 부부를 맞이한 것은 매들린과 함께 잠자던 2살 배기 동생들 뿐이었죠. 방 내부 침실 창문 자물쇠가 뜯겨져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외부 침입이 있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들린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영국 축구 스타 베컴도 그중 하나였으며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은 매들린을 찾는데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기도 하였죠. 당시 포르투갈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지만 한참 뒤에야 도착하였으며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스스로 나갔다고 하며 리조트 주위만 훑었으며 리조트의 위치는 스페인 국경과 가까워 범인이 도주할 수 있는 것을 염두해야 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실종 당일 목격자 증언이 있었습니다. 밤 10시경 한 남성이 해변 방향으로 갈색 머리 여아를 안고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하였으며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제작하고 배포하였죠. 이후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매들린의 부모가 범인이라는 말도 나왔고 2007년 9월 7일 포르투갈 경찰은 매들린 부모를 공식 용의자로 발표까지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수색견이 호텔방에서 시체의 냄새를 감지하였으며 매들린이 실종되고 24일이 지난 후에 렌트한 자동차 안에서 매들린의 혈흔과 함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고 DNA를 검사한 결과 이는 매들린의 것이었음이 증명되었죠. 하지만 법의학 전문가들이 반박을 하는데 정확하게 혈흔이 아닌 체액이었으며 가족들 옷이나 소지품에 이미 매들린의 체액이나 머리카락이 묻어 있다가 떨어진 것일 수 있고 만일 자동차로 시체를 운반했다면 그보다 더 많은 양의 체액이나 혈흔이 묻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외에도 실종 당일 매들린 부부와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지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주장이 엇갈리고 맙니다. 결국 매들린을 찾지 못하였고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인 2008년 7월 포르투갈 법무장관이 사건 종결을 명령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2013년 7월 포르투갈 경찰이 추측했던 시간보다 좀 더 이후에 납치되었다는 걸 확인하죠. 이후 38명의 용의자를 추려내고 공식적으로 수사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정확한 용의자의 몽타주를 공개합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하고 매들린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제보가 도착하는데 네덜란드의 한 가게에서 매들린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CCTV에 찍혔다는 것이었죠. 가게 주인의 증언으로는 아이는 포르투갈인으로 보이는 남녀 2명과 함께 왔고 아이가 남녀를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고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묻히게 되었죠. 그런데 2020년 6월 3일 경찰은 용의자로 43세 독일 남성을 지목합니다. 2007년 당시에는 30살이었으며 1995년부터 2007년 사이 알가르베에 자주 나타났으며 밴을 타고 다녔다고 했죠. 이 남자는 당시 매들린이 머물렀던 리조트와 매우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게 확인됩니다. 당시 리조트에 그 밴 차량이 있었으며 목격자의 진술에도 이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죠. 더욱 이상한 점은 이 남성이 매들린 실종 다음 날 제규어 승용차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사실도 밝혀졌으며 목격자가 진술한 짧은 금발에 키 180cm 정도이며 날씬한 체격이었다는 점도 비슷하였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크리스티안 브리크너로 2005년 포르투갈에서 72세 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독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20년 기준 또 다른 청소년 성범죄 혐의로 복역 중이었죠. 경찰들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아내는데 다른 소아 성애자와 온라인 대화 중 매들린을 고문 및 살해했다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였으며 사건 발생 전날 여자친구에게 난 무언가 작은 걸 갖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메들린이 사라진 뒤 3년 후 브리크너는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왔었다고 하죠. 추가로 밝혀진 자료로는 브리크너의 노트북에서 아동 성학대 이미지를 발견한 정황도 있었으며 메들린 실종 당시 어떤 남자가 호텔 데스크에 와서 객실에 부모 없이 아이만 있냐는 질문을 한 정황도 알아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범인일 확률이 매우 높지만 아직 메들린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기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경찰은 브리크너가 자주 방문하고 스스로 작은 낙원이라고도 불렀다는 아라데댐 저수지를 유력한 장소로 보고 23년 5월 22일부터 수색을 시작하였으며 메들린의 행방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는 독일 당국으로 보내져 분석 및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줄리아 포스티나라는 여성이 자신이 메들린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나타나죠. 어린 시절 성폭행으로 인해 3에서 4세 시절 기억이 없으며 기억나는 유일한 어린 시절 기억이 가족 휴가였고 메들린과 같은 안구 질환을 갖고 있다는 점도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DNA 검사를 진행하였지만 불일치로 밝혀지고 해프닝은 끝이 나버리죠. 현재에도 메들린 부모는 메들린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며 브리크너가 메들린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미제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